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최근에 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2분기에 금 매입량을 발표했는데 289톤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1분기에 244톤에 이어서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거죠. 1, 2분기 합치면 500톤이 넘었습니다. 자, 지난 4년간 가장 많이 금을 매입했을 때 연간 1000톤 정도를 매입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는 최근에 금값이 5,627달러 고점을 돌파하고 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었거든요. 30% 가까이 하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꾸준히 금을 계속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가격 상승을 뒤쫓아 매입한다는 통상적인 통념을 깨는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 관리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배분 목표에 따라 매입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뒤쫓는 수요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줄어듭니다. 반면 배분에 기반한 수요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매입은 가격 방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금값의 하한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가격에 의해서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량을 세우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매수 주체입니다. 금값 상승 요인을 따질 때 저는 중앙은행의 금 매수를 1순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3,200에서 3,600톤 정도 되고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금의 중량이 1,500톤 가량 됩니다. 공급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보고를 보니까 겨우 2% 정도밖에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1,045달러에서 5배 상승을 한 후에도 더 큰 하락을 겪지 않고 4,000달러 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3,849.1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4,000달러 선에서 강한 하방 지지력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매입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가장 큰 매수 주체는 폴란드 중앙은행입니다. 2분기에 51톤 정도를 매입했어요. 상반기 누적 매입량은 82톤,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폴란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또 여전히 2분기에 33톤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최대 분기 매입량을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인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나 중국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요르단, 체코 이런 나라들이 주요 매입국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많이 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신용도 제고, 세 번째는 탈달러화 및 자산 다변화. 자, 여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접경한 국가가 폴란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거죠. 무서울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인도도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금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와 유사한 정책으로 폴란드도 이제 외환 보유고 내의 금 비중을 이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금값이 오르면은 이걸 국방비로 전환해서 대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폴란드가 금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폴란드의 금 매입 목표는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밝힌 거는 7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매도국으로는 트리기에, 러시아, 트리기에 같은 경우에는 오른 유가를 반영해서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트리기의 자국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을 일정 부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부 금을 판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환보유액 관리자들이 밝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GC의 2026년 중앙은행 금 보유 현황 설문조사는 사상 최다인 76개 기관의 응답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내 자국의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중앙은행이 사상 최대인 45%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관의 89%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긍정적이다. 매입 확대 계획을 밝힌 34개 중앙은행이 꼽은 이유로는 외환 보유액 다변화, 경제적 위험에 대한 해지, 그리고 기축통화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000톤의 금을 매입했으며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매입 속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동일한 달러 예산으로 더 많은 금을 매입할 수 있어 가격 하락이 매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의 700톤
목표치와 중국의 체계적인 월별 매입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104.4톤 금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ETF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런던의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을 담보로 해서 뭐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가 나오면은 다시 또 금을 산다라는 이런 방향들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반 개인들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은 그 나라를 이제 지키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거죠. 경제 위기나 외환 위기 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준비 자산들의 다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채권 하나만 있어도 가장 우량한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딱 보고 있는데 39조 8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제1의 기축통화였던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위기가 생기는 거죠. 자산 하나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미국 자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이거든요. 금과 은을 중앙은행에서는 결국은 계속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니까 가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을 살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